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최창민 멘토 모시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서 5개월 연속 시장 하락을 맛보게 됐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심지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만 외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7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했거든요.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바로 한번 첫 번째 수익 포인트 키워드 열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 연속 하락인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 시장 좀 많이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11월에도 지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좀 안 좋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월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산타랠리가 이제 가능할까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12월 이번에 증시는 약간 상승이 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산타랠리의 가능성도 낮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취임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좀 상승 탄력을 좀 못 주고 있고 투심을 못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 어제죠, 한국은행에서 그 깜짝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소비가 굉장히 많이 죽다 보니까 기업 경제 활동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업도 힘들고 지금 뭐 소비자도 힘들고 지금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도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12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글로벌 경제 상황도 같이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FOMC의 뭐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경제 지표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챙겨보기 다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셔서 12월 산타랠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장 속에서도 저와 함께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성공 투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 채팅창에 엄지공주님께서도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을 짚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힌트를 얻고 싶다 하시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그리고 위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 기사 중에 증권가에서 4분기에서 1분기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만한 기업으로는 딱 3개의 기업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 기업이 효성중공업과 HD, 현대미포, 네이버였는데 혹시라도 이 3가지 기업 중에서 멘토님도 이번 하반기에는 한번 기대해보자, 내년 상반기에는 기대해보자 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그 조선업 쪽 네.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적인 어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평가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또 엮이면서 디지털 그 네트워크망이라든가 뭐 AI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확대가 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방 추세였던 그 부분을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AI 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네,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아호 시동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포스코홀딩스 3월 달에 취임한 새로운 신입 회장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신사업에 대한 의지가 좀 밝혀진 것 같습니다. 네. 로봇과 결국에는 공장을 자동화하겠다라는 게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유로마카에 100억 원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오늘 오후장에 유로메카가 진짜 급등을 보여줬어요. 근데 끝까지 그 탄력을 유지하지 못했는데 로봇주들 요새 어떻게 보실까요?
로봇주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초입 부분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대표적으로 보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우의 로보틱스도 지금 좀 좋은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폴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원래 2차 전지로 많이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포스코 홀딩스가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성장 동력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통해서 로봇 기술에 대한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동화 공정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생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뭐 제조 기술도 확장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주 개발 쪽으로도 지금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그 우주 개발에서 맞춤형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스코 홀딩스에서는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나온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의지가 포스코 홀딩스 단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AI 테마와 로봇 테마는 향후 우리가 5년, 10년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 로봇 테마가 성장을 지속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주 5일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들이 많아질 네. 거기 때문에 주 4일제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주 4일제로 가게 되면 이건 좀 번외 얘기지만 주 4일제로 가면 우리가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산업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엔터 산업인가요? 게임 산업입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경우도 네.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오. 종목이고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휴머노이드가 이미 테슬라에서 거의 뭐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나오게 되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요즘엔 커피도 로봇이 다 만들어서 맞아요. 주고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홀딩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분명히 기업에는 굉장히 큰 호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속보성 기사 전해드리면서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니까 QR코드 통해서 전화 상담 반드시 한번 받아보셔라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많이들 전화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오늘 어떻게 수익 내신 분들 많으셨는지 정리하신 분들 많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수익 많이 내셨습니다. 네. 많이 내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쵸. 구간이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빠른 대응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사실 시초가에 정리를 했어요. 시초가에 정리를 했는데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와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진짜 시장이 그만큼 체력이 없구나. 네.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장 초반에 마이너스 6.88까지 8%대까지 떨어뜨렸어요. 근데 시초가는 2%에 시작을 했습니다. 플러스 2%권에 시작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진 거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수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캔들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매도 물량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시켰고요. 그리고 작은 또 매수의 물량으로 다시 한번 원래 주가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뉴스에 팔라 이거였는데 지금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합병이 지금 유럽에서 지금 승인이 되는데 미국 승인이 남았습니다. 아마 미국 승인은 문제 없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합병 후에 이런 통합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의 투심이 원체 죽어 있다 보니까 투심이 위축된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이 주가를 이렇게 큰 이슈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 올린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초가에도 참여하는 그 거래량이 많지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어렵겠다. 오늘 반응을 세게 만들기가 어렵겠다라고 해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신 분들은 시초가에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합병을 통해서 이제 대한항공이 뭐 세계 10위권 안에 항공사로 커집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200대를 이상을 보유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장거리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확대가 되면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투자 매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통합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시장이 지금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지금 커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반응들 이런 것까지도 지금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정리를 해서 오히려 2%대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셨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길게 볼 좀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사실 장 초반에는 진에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밀렸었거든요. 네. 그게 10시 한 11시 구간쯤이었고 오늘 막판에 주가를 보니까 제주항공이 제일 강했고 대한항공하고 진에어 정도만 빨간불을 켰더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하게 된다면 메가 LCC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정작 좀 지켜봐야 되는 거는 LCC 항공에서도 한번 힌트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멘토니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제가 대한항공과 사실 아시아나 항공을 본방송에서 두 종목 다 공략을 했어요. 공략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항공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악재를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소비가 좀 지금 감소하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여행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고 원유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 유가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에는 이런 부분들이 매출 확대나 영업이익의 확대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항공주는 지금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진에어도 오늘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도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항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리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갈 타이밍도 언젠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니까요. 항공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으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또는 022128-8547 7번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보고 싶다. 언제나 나는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밑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47번 전화 참여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진단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연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이 5,200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은 30%인데 지금 포트폴리오 5가지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켠 종목이 딱 한 종목 보입니다. 지금 동원산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켰고요. 녹십자홀딩스, 하이브, 이수화학과 HD 현대인프라코어까지 지금 겹치는 섹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다양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전반적으로
뭐 마이너스 구간이 사실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수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크긴 하지만 2차 전지 차세대 배터리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오늘도 뭐 포스코 홀딩스도 이슈가 나왔지만 요즘에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방을 지금 제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사연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처음으로 포트 진단을 문의드려보는데 너무 이것저것 정체성이 없다라고 저희 시청자분께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잘 참고를 하시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래도 잘 모른다고 정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종목만큼은 참 잘 들어가셨다라고 보시니까 지금 상담 내용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동원산업부터 한번 체크해보죠.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하면 그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지금 요새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오면 그래도 시장에서 이게 좀 믿을 거야 라고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떠실까요? 일단 동원산업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굉장히 많이 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좀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더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플러스권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주력 자회사예요. 동원산업의 주력 자회사인 미국 스타키스트. 이 기업이 지금 미국 내에서 45% 이상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추가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물량,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했던 물량보다는 지금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미국 내 매출이 어느 정도가 더 지금 확보가 되느냐, 사실 이게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대주주 물량이 87%를 대주주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주식만 계산해 봤을 때는 사실 500만 주보다 훨씬 더 적은 그 이하입니다. 이 유동주식이 적다라는 거는 앞서 그 대한항공도 10조 원의 그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도 이 정도로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데 유동주식이 적게 되면은 이 변동성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호재성 이슈가 나왔을 때는 물론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악재에 대한 어떤 이슈가 발생됐을 때는 큰 폭으로 또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그런 빠른 대응 전략. 요즘에는 주식을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1분 1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응 전략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하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요새는 하루 수익 났다고 해서 절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다음날 또 어떻게 시장이 바뀔지 모르는 장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으면서 투자자분들에게 좀 기분 좋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지만 이 종목 자체가 유통 물량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통해서 022128-8547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하나하나 녹십자 홀딩스부터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바이오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홀딩스고요. 15,580원에 15% 들고 계신데 사실 바이오 종목들이 금리 인하에 좀 수혜주로 어제까지는 그래도 반응이 좋았지만 오늘 달일제히 어제 상승폭을 반납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녹십자홀딩스도 회사 자체가 너무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 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손해는 가장 적거든요.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국내 뭐 바이오 제약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미국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CDMO 시장에서도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녹십자도 본방송에서 한번 공략을 한 적이 있었는데 녹십자와 그 녹십자 랩셀에 대한 실적 기여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내에서 그 지난해에 이미 FDA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실제로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약국에 지금 진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 있는 3대 보험사의 처방집에 등재가 될 정도로 지금 효능을 인정받으면서 북미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미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녹십자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뭐 탄력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십자 같은 경우도 FDA 승인 받았을 때도 뭐 그렇게 큰 탄력을 못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녹십자뿐만이 아니라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간 굉장히 큰 폭으로 기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지금은 여기에서 크게 보면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에 5만 원대부터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가격 조정을 받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녹십자에 대한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숫자로 찍힐 거기 때문에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으로는 이수화학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80원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그래도 나름 탄탄한 기업이긴 하지만 먼저 하이브부터 봤었어야 되는데 이수화학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수화학이 요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수화학이 이수건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주식 1억 4천 주를 700억 원에 취득했다라는 소식 자체가 주주분들의 원성을 사고 있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좀 요새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이수그룹주에 대한 주주분들의 좀 분노가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화학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수화학이 그런 악재를 지금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방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였다라고 했으면은 지금 안 좋은 시장에서 여기서 더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 더 내려가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원체 이 이수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매도할 수 없는 구간까지 이미 내려와 버렸거든요. 지금 길게 보셔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손절 보고 파실 분들은 이미 다 나가셨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없는 지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매수밖에 들어올 게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 탄력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차 전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성능도 좋고 그리고 수명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 그런 신사업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적으로도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의 이수화학에 반영이 될 거다. 그런 부분. 그리고 콜드체인 사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그 백신 보관에 대한 어떤 필수적인 그런 노말 파라핀 등도 지금 화학 원료가 지금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계속 변이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화학은
여기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매도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조금만 붙어준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와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학 들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이 구간에서는 조금 버티시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당 종목도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악재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는 차트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하이브 살펴볼게요. 사실 하이브에 오늘 뉴진스가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오늘 엔터 종목들 상당히 강했는데 하이브는 4%대 밀림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뉴진스가 어텐션으로 화려하게 좀 등장을 했는데 떠날 때도 정말 주목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강렬한 걸그룹이었던 만큼 하이브 자체에도 주가에 영향력을 상당히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슈가 한참 불거졌을 때 뉴진스가 떠나더라도 엔터 종목들 중에서 탑픽 종목은 하이브로 봐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죠. 멘토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뉴진스가 그 어도어와 계약을 지금 이제 해지를 했죠. 해지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스폰서에 대한 그런 스폰서십을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또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되려 이거는 호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음악 시장이 지금 성장세가 네. 지금 굉장히 가파르죠. 지금 최근에 뭐 로제라든가 GD도 컴백을 하면서 지금 음원 시장에 그쵸. 대한 그런 성장세 그리고 K-팝에 대한 성장세도 이루어지면서 하이브가 좀 여기에서는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방탄소년단이죠. 방탄소년단이 지금 내년 6월이면 대부분 다 전역을 합니다. 전역을 하면서 완전체로 복귀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지금 제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별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하이브의 매출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매수 구간도 사실 20만 원이시면은 괜찮은 매수 구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가상으로는 그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오는 모습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유 의견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기사에 참 재미있는 뉴스 기사가 뉴진스 방시혁의 제동 걸린 하이브 주주들의 피땀 눈물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이제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하게 된다면 하이브의 주가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지금 매수가가 너무 잘 잡았기 때문에 위쪽으로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으로는 마지막 종목인데 HD 현대인프라코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재건 종목들은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2025년의 주도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1월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아마 바로 또 종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는 하루면 끝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다닐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재건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5,000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의 현대 그룹주들도 전체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을 피하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앞전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물대죠. 매물대라서 최근에 그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잠깐 부딪혔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래로 다 지지선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지지를 지금 받습니다. 뭐 21선, 심리선, 뭐 세력선, 뭐 전부 다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에서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앞전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소화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충분히 뭐 그 전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만 원까지도 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방산용도 마찬가지고 발전용도 마찬가지고 그런 엔진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또한 안정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도 성장을 하고 있고 다만 요즘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챙겨 보셔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긍정적인 섹터가 조금 더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섣부르게 매도하시기보다는 들고 가시기를 권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현금 비중 들고 계시는 거는 그냥 보유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그 현금 보유가 30% 정도 되시는데 지금 이 포트폴리오는 되게 잘 만드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정체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약바이오 하나 들고 있죠. 그쵸. 엔터 그리고 2차 전지 뭐 우크라이나 재건 네. 테마 뭐 이런 부분들 조선업 뭐 이런 걸로 다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섹터였다면 한 바구니에 그냥 계란을 담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좋은 분산 투자를 잘 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이거는 보유를 하시다가 나중에 좀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현금 비중 그대로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도 한번 포트폴리오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거나 02-2128-8547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죠.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요즘엔 뭐 대형주가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만큼 지금 수급의 이동도 빠르고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거래량의 70%가 단기 트레이딩일 정도로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중장기로 들고 가기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 시장을 이기면서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 일단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입니다. 우리는 시장을 이기려면 그리고 편안한 매매를 하려면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 되고 비싸게 팔아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고 어떤 종목을 컨택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을 이끄는 지속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여야 됩니다. 요즘 같은 변동성에서는 매매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물리는 순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변동성이 원체 커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손절보기 어려우시잖아요. 본전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테마가 보통은 시장을 이끄는 지속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는 뭐 AI라든가 아니면 로봇 테마가 있겠죠. 그리고 그 변동성, 그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믿을 거는 사실 실적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꼭 챙겨보셔야 돼요. 단기 트레이딩 정말 초를 다투는 싸움이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실적은 보셔야 됩니다.
뭐 디테일하게 보기가 어려우시면 정말 이 기업이 적자 기업인지 아닌지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을 보자.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이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이 상승할 때도 올라가는 탄력도 좋고요. 올라갈 확률도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자. 최근이죠.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최근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만으로는 사실 확인이 좀 어려워요. 종목마다 뭐 1,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만원짜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 함께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 우리가 뭐 1%, 2%, 3% 수익 내자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50%, 뭐 100%, 200% 이런 상승을 생각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상승들을 만들어낼 때는 메이저의 수급이 항상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의 누적 수급 항상 챙겨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뭐가 있죠? 기관이 있을 거고 외인이 있을 거고 뭐 스마트 머니가 있을 겁니다. 물론 기술적인 분석상 차트 분석상 흔적도 남고요. 외인이나 기관의 수급은 종목마다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하세요. 근데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까지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 나는 바빠서 이런 거 챙겨볼 수가 없다. 그러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당일 유동주식 거래량의 30% 이상 이 부분은 단기 트레이딩 할 때입니다. 요즘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단히 설명드려서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예요. 30%면 300만 주잖아요. 그 정도 거래량은 터져야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빼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래량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수급이 또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확 올라갔다가 그리고 약간의 매도만 나와도 또 확 떨어졌다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제가 요걸 통해서 이제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를 했던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공략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파스입니다. 비만 치료제 이슈였어요. 제약바이오가 상승 초입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제약바이오가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라파스 같은 경우도 붙이는 비만 치료제 이슈로 위급이죠. 그 이슈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고요. 앞전에 없던 거래량이 여기서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0%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제가 시초가 요 다음 캔들에서 시초가 공략을 했어요. 제가 보통은 시초가 공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5,92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31,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전에 이 흐름이 행보처럼 보이는데 뒤쪽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150%가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행보처럼 보이는 건데 이게 하락 추세였어요. 하락 추세였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뒤에서 저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초가를 보시면 11만 2,200원에서 최고가 16만 1,800원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똑같이 하락 추세다가 앞전에 없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여기에서 들어오죠.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지 라인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공략을 요 캔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어려웠어요.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기면서 좀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그 이후에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기업이지만
굉장히 재무가 탄탄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캐시카우도 우르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략을 해서 그 이후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여기에서 공략을 해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 475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67,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약 55%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 테마예요. 근데 최근에 중동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휴전을 했죠. 휴전을 하면서 좀 빠진 모습입니다.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주이긴 한데 사실 철도 대장주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있는 그런 지상 구간에 있는 철도 구간들을 대부분 지화하는 그 법안도 통과했고 그리고 계획안도 다 나와 있어서 조만간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조 원대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규모가 엄청나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실 건설이 먼저 되기 전에는 철도가 물류가 먼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철도가 먼저 깔릴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지만 방산주들 대부분이 방산에 대한 이슈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다양한 그리고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 사실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 시장 분위기와 함께 지금 좀 같이 좀 빠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한양행이에요. 유한양행인데 여기에서 가정을 해보시면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면은 제가 포트폴리오를 진단을 하면서 본방송에서 이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96,000원 드렸는데 이 공략했던 이 지점에 거의 시초가 부근입니다. 예, 시초가 부근이었고요. 제가 1차와 2차 목표가를 드렸는데 4거래일 만에 이 캔들에서 다 터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20%가 넘는 상승을 4거래일 만에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 보이면서 70%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이후의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방송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목표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높게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낮게 잡아서 안내를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흐름이라든가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탈이라든가 깨짐이 없다라고 하면은 주식은 또 추세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흐름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약바이오 테마군들이 대부분 많은 조정을 했어요.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뭐 앞선 뭐 대웅제약이라든가 뒤에 나올 녹십자라든가 뭐 크게 조정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후에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단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예,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본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여기 이 캔들에서 시초가를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12,35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14,190원까지 올라가면서 1,000포가를 터치를 했고요. 그래서 좋은 흐름 보였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이 부분에서 공략을 해서요. 매수가 16만 500원에 공략을 해서 최고가 18만 1,800원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는 앞서 그 포트폴리오 진단하면서 녹십자 홀딩스 얘기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에 이미 FDA 승인이 마무리가 된 상태고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힐 거예요. 그리고 북미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미에도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FDA라는 거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는 전 세계 웬만한 국가에서는 이제 승인 받기가 좀 수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앞으로의 움직임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 파마인데 사실 지금 요 종목도 포트폴리오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 종목을 한번 교체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제가 본방송에서 뭐 종목을 추천을 오늘도 뭐 나간 게 없지만 많이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좋은 흐름 보였고요. 이번에는 저와 함께 하시는 공간에 오셔서 이 어려운 시장이지만 같이 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수가 45,500원에 진입해서 최고가 52,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앞전에 어떻게 보면은 큰 흐름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긴 꼬리를 그리는 그런 캔들은 좀 있었는데 제가 공략을 이 지점에서 합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오랫동안 좀 지켜봐왔던 종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공략을 해서 요 날이 상한가를 갔던 날인데 3분기 실적이 발표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수가 12,760원에 진입을 해서 18,8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이 상승률로만 계산해보면 대략 한 5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상한가 캔들을 만들고 그 이후에 7거래일 만에 사실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바이오로직스가 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냐면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에 콜레라 백신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그 점유율도 1위고요. 점유율도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콜레라 백신이 기후 변화 때문에 콜레라에 대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10년치 백신이 4천만 도즈가 사용이 됐어요. 10년치가. 근데 그게 지금 1년에 필요한 상황이고 앞으로 2030년도까지는 지금 4천만 도즈가 아니라 8천만 도즈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콜레라 백신 말고도 파이프라인이 더 많아요. 그 비중이 좀 크긴 하지만 거기 안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사실 앞에 보셨던 녹십자라든가 이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많이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참고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안내를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AI 관련 종목들도 지금 움직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움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통신, 건설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전기, 통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명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건설 경기를 살리면 경제를 부양하는데 가장 경기 부양에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는 약간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해외로 지금 건설사들이 눈을 많이 돌려놓은 상태다. 그래서 현대 건설 기계도 아마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조만간에 종전하거나 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재건 테마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 55,300원에 진입해서 최고가 66,5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오늘도 조금 빠졌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위이기 때문에 지수 방어를 하려면 삼성전자도 지금 좀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앞에 4자리를 찍었잖아요. 4만전자. 그날 그러니까 신저가를 찍은 49,900원을 찍은 그날 저희가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로 공략을 해서 52,000원. 제가 이 정도면 매수할 만한 그런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날 바로 그 자사주 매매, 10조 원의 자사주 매매 이슈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좀 상승해서
최고가 지금 58,900원까지 올라가면서 대략 한 17%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 퀄 테스트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동안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상승을 할 때는 지수가 상승을 할 때는 대부분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다 대바닥권 안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보다 충분히 저평가돼 있고 매력적인 가격들에 있고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사실 컨택하기 어려우실 거고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바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부터 10까지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셔서 앞으로 좀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외국인들이 넉 달 새 18조 원을 팔았다는 기사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도 산타가 쉽게 찾아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시장이 힘들어도 늘 올라가는 종목들, 테마들은 눈에 띕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빠른 대응 전략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세요. 그럼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47번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